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세부자 만들기 다담TV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월세 꼬박꼬박 받으면서 효자 노릇을 독특히 했던 우리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니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가격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익률만 보고 샀는데 팔려고 하니 막막하고 매물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연락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0년 운영한 수익형 부동산이 왜 팔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와 함께 성공적인 엑시트를 위한 필승 전략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각각의 건물마다 재매매가 안 되는 이유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건물이 안 팔리는 이유가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매물을 팔려고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을 해보았나요? 여러분은 본인의 건물을 왜 팔려고 하시나요? 본인의 건물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팔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건물이 도움이 되는 건물이라면 굳이 팔 이유가 없겠지요. 무엇인가 본인 투자 목적에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재매매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공실 발생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유지 수선비 등이 날로 늘어나서 실익이 없는 경우, 나이가 들어 건물 관리가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작스런 지병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진 경우 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인에게는 애물단지가 된 것이지요. 이런 애물단지를 누가 살까요? 안 팔리는 이유는 팔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룸 건물이 안 팔리는 이유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노후, 두 번째로 잘못된 건물을 취득, 세 번째로 가격에 문제가 있고, 네 번째 금융 환경 변화와 부동산 정책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급 가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건물을 보겠습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들은 외관이나 내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매력이 좀 떨어지죠. 준공 후 7년 차에서부터는 옵션의 노후화로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등 건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하자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예상치 못한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불안감을 매수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퀄리티가 떨어져 공실률이 높아지고 이는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대다수이고 대출 승계가 어렵습니다. 최근 건축 트렌드는 에너지 효율성, 스마트홈 기능, 다양한 고급 옵션과 편의시설 등을 중시합니다. 노후 건물은 변해가는 수요층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매수자에게 매력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래된 건물은 매수자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건물 취득하면 재매매가 어렵게 되죠. 건물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매수자가 아니고 매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싼 건물이 아닌 좋은 건물을 취득해야 하는데 싸다라는 이유, 수익률이 높다라는 이유만 보고 취득한 경우, 경매 등으로 잘못된 건물을 취득하는 등 재매매를 생각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취득 시 입지의 경쟁력과 건물 구조의 경쟁력이 없는 건물 취득을 한 경우, 취득 시 높은 가격으로 취득해서 재매매 시 가격 인하의 탄력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 취득 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하고 취득한 경우, 중심지가 아닌 나홀로 원룸 건물인 경우, 수요가 사라져서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건물들, 예를 들면 공단 지역이라든가 학교 인근 등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건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근 지역은 집가 상승으로 건물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20에서 30년 된 건물들입니다. 또한 신도시 인근 상가주택들은 8세대 제한으로 수익률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재매매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매매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팔리는 물건은 없습니다. 가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인 건물 취득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한결같이
원룸 건물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운영 시에는 높은 수익률을, 재매매 시에는 차익까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취득하시죠. 물론 일부 차익까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 개발 호재라든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차익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차익 발생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본인의 건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래되지 않는 매매 가격을 혹시 고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번째로 매매가 잘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금융 환경과 정책 변화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대출 승계의 어려움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매수자의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취등록세 중과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다음은 공급 과잉을 들 수 있어요. 특정 지역의 원룸,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의 공급이 많아지면 과다 경쟁이 시작되고 공실 발생과 임대 수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이는 곧 건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매매에 있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지역이든 원룸 건물은 과잉 공급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취득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하게 접근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른 재매매를 위한 제안입니다. 재매매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매수자가 여러분의 건물을 탐낼 만한 매물로 변신을 시켜야 합니다. 리모델링 및 건물 가치를 높이십시오. 단순한 청소 수리를 넘어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외관 도색, 옥상 방수, 현관문 교체 등 작은 투자로도 건물의 첫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벽지, 바닥재를 교체하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를 적용하십시오. 스마트홈 기술 도입과 도락, CCTV, 스마트 우편함 등 안전 및 편의 시설을 추가하여 매수자에게 최신 건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 구성과 수익률을 최적화하십시오. 매매 계획이 있다면 공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조금 낮추더라도 공실이 없게 하고 매매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익률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고 단순히 월세 수입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공실률, 관리비, 유지 보수 비용 등 투명하게 공개하여 매수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주변 시세를 통해서 주변 신축 건물이나 유사 매물의 수익률, 매매가를 꼼꼼히 조사하여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매매 가격은 수익률과 관련이 있고 투자자의 현금 보유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수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의 적정 가격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건물을 팔아줄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매물 홍보를 하십시오. 한 군데 동네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중고업소에 매물을 내놓으시고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전문 중개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팔아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매매 가능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적정한 가격, 공실 현황, 투자 수익률, 대출 승계 여부, 채권 최고액 등 매매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실수요자가 있을 경우 매매 가능할 수 있도록 건물에 투자 메리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일반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전문 중개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들은 잠재 매수자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매수자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형 부동산은 여러분 사기보다 팔기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월세만 받다가 매매 시점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매매는 단순히 매물을 내놓는 행위가 아니라 내 건물의 가치를 한층 높여서 매수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취득하는 순간 여러분은 매도자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건물 취득 시 단순한
수익률과 매매 가격만 보시지 마시고 취득하는 건물이 재매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좋은 매물 취득이 재매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등 재매매를 생각하신다면 역지사지로 철저하게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매매하려는 건물을 매수자 입장에서 메리트 있는 건물로 만들어 놓아야 재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월세를 만들어가는 다담TV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실패 없는 건물 취득, 운영, 재매매를 다담TV가 고민하고 함께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편안하게 안내 그리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담T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